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답사죠. 2023년 두 번째 답사, 5월 답사. 오늘 가로림만에 나왔습니다. 천수만과 가로림만, 우리 이제 태안, 서산에 걸쳐 있는 또 두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굉장히 이제 손꼽히는 그런 만이고요. 태안을 뭐 상징한다 그럴까, 그런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서 두 번째 답사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답사는 우리 태안을 사랑하시는 최경자 선임 작가님과 함께 들러볼까 합니다. 우선 작가님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작가 최경자입니다. 태안이 제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제2의 마지막 작업을 하기 위해서 태안에서 작업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로리만입니다. 가로리만은 우리나라 전체에 우리 모든 국민들의 어머니 같은 그런 바다이기도 하고, 이 태안 지역에서는 태안의 전반적인 모든 거에 근원지라고 볼 수 있는 가로리만을 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선생님들 여러분들 만나서 제가 작업하고 있고 사랑하는 가로리만을 소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획을 세운 거는 아니고요. 아까 이미 들켰기 때문에. 근데 오늘 뜻하지 않게 더 좋은 곳을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나우리 생태레스토랑. 우리 솔량기길 소개 자료에 보면 이제 여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쯤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사실 시간상 계획에 넣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올 곳은 오게 되나 봐요. 우리 양승호 작가님 한번 모셔서 간단히 인사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하하하하 아니면 단군님이 하다 보니까 땅에 툭 파해가지고 웃음소리에 파해가지고
바닷길에서 형성된 게 이게 바로 가로림만이랍니다. 난 일찍이 81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여기저기 유럽 뭐 떠돌면서 그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 나의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제가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태어난 이곳, 이 땅, 하나님의 간부님이 하하하하 웃다 보니까 어떻게 실수로 형성된 가로림만 이 바로 내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고요. 저는 그래서 2000년에 고향으로 와서 내 고향 땅 이곳에 대한 것을 또 예술적으로 어떻게 좀 풀어보고 그럴까를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양승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로림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실 저도 지리학도로서 관심이 되게 많고요. 정확한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오늘 작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네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실수로 팍 가라앉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보니까 그냥 지구덩어리가 형성이 되고 네. 바다가 형성되고 네. 그리고 가로림만이라는 조그마한 이런 거 많이 또 형성이 됐답니다. 여러 가지로 아주 생각지도 못한 득을 많이 얻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답사에는 지식과 세상 여러분들께서 동행을 해주셨는데 하필이면 날씨가 이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또 아니라고 절제하시면 이미 늦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날씨도 물론 좋겠지만 이런 날씨도 우리 또 최 작가님, 양 작가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정해진 코스를 가고 또 보고자 하는 걸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돌발적으로 보는 게 어쩌면 더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했던 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지도가 우리 이제 계획했던 그 표시해 놓은 지도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와 있는 곳은 솔량기 염전 바로 옆이죠. 여기쯤에 지금 와 있는데 저희 계획은 이제 여기 삼형제 바위 아까 이제 내릴라가다 말았던 그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대항 점심을 여기서 먹게 되는 거죠? 네. 만대항. 빨리 갑시다. 그 다음에 솔량기 염전 지금 우리 이렇게 오른쪽으로 컵을 틀어서 들어온 거기고요. 여기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쭉 지나서 아까 왔던 대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밤섬나루 여기를 들러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청살리나루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최 작가님 고향이시라고 청살리 여기를 들러서 여기 시우치 저수지라는 곳이 있어요. 시우치 저수지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순서는 여기 먼저 가고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두천 이 가로림만으로 흘러드는 여러 하천 중에서 대표적인 하천입니다. 갈두천. 그래서 갈두천 하구에 방조제가 있고 거기 이제 생태공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를 가볼까 하고요. 시간이 혹시 된다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여기 첫 번째 답사 우리 굴포운하 갔었는데 굴포운하가 만약에 완성됐다 그러면 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은천하고 여기도 이제 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간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이 여기 사시는 거죠? 네. 여기서 지금 가로림만을 지키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지금 날씨도 있고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여기 갈두천까지 이렇게 가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이 사람은 뭐 힘이 세서 한참 들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봤어요. 네. 이제 이 지도를 들은 김에 그러면 지도 관련 얘기를 이제 잠깐 해보면은요. 이게 이제 가로림 만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선은 그 팔 아프니까 요 지도와 관련된 얘기만 해보자면 이 만이 좀 굉장히 특이해요. 이 만은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만들 중에 이제 이런 만이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이라는 건 바닷물이 들어오는 쓱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 만으로 하천이 흘러 들어가게 돼 있고 하천은 하류가 넓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천의 끝은 나팔 모양으로 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고 입구가 좁죠. 입구가 이제 뭐 한 2.4km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안에는 이게 뭐 10km까지도 넓은 곳이 있어서 모양이 이렇게 주머니처럼 또는 항아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이 말은 대부분의 만들이 큰 강 하나가 빠져나가는, 큰 하천 하나가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면 얘는 작은 하천 여러 개가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갈두천, 어운천, 이런 여러 개 하천들이, 자잘한 하천들이 이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양이 특이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유역이라고 그러죠. 유역. 이런 만으로 유입하는 여러 지류들이 있는 모든 걸 합쳐서 우리가 유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개는 유역이, 예를 들면 이제 한강이라고 하면 한강은 굉장히 큰 유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유역으로 이제 뭐 자갈, 모래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데 얘는 유역이 굉장히 좁아요. 요게 유역의 경계거든요. 요게. 이 경계선 너머는 다른 하천이에요. 가로림만으로 흘러드는 게 아니고 이제 분수계라고 하죠. 분수계. 그래서 이 분수계가 이루는 이 유역의 면적이 굉장히 좁다. 이게 가로림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림만의 어떤 지리적 특징 이런 거를 이해하는데 꽤 큰 키워드가 됩니다. 가로림만의 이제 이런 구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유역이 좁은, 입구가 좁은 항아리 모양의 만이다. 이게 가로림만을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지리적으로 뭐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산들이 이 경계선을 따라서 이제 있죠. 그래서 산을 제가 표시해 봤는데 글씨가 참 특이하죠. 제가 쓴 겁니다. 출력하고 보니까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그 블로그 자료는 이제 편집을 해서 넣었는데 얘는 그냥 제가 써놨어요. 근데 이제 이쪽은 보면 산의 높이가 다 얕죠. 서쪽은 낮고 그다음에 동쪽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가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이 가로림만 일대 지질사를 보면 동쪽 부분이 이렇게 습곡으로 올라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그래서 이제 더 높은 산들은 좀 더 동쪽에 많고 서쪽에 좀 낮은 이런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있는데 거기 어디지? 그 구독. 구독, 그렇지. 이 구독까지 다 내려가고 이 물들을 막 이송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통로가 필요한데 제한된 이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심이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 마귀 할매가 여기 세상 팔도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아무 걱정 없었는데 이 여기를 건너가면서 바지를 적셨답니다. 빠졌대. 깊어서. 그래서
그 바지를 딱 그래서 말리를 하고 걸어놓은 게 이제 여기서 보이는데 점점 없어져 버려 이제. 이게 황금산에 이제 하얀 바위가 맞아요. 이렇게 형태가 있는데 마귀알몸 속 고쟁이 바위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널어놨다. 근데 이제 나무가 숲이 커지면서 이제 자꾸 그 바위를 덮게 돼서 이제 자꾸 없어져 보이고. 그렇지. 네. 그리고 아까 그 깊은 곳은 황금이라고 그랬어요. 황금.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그 이전에도 여기를 조력발전소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황금의 물살 때문에 그때 떠밀려가서 못했죠. 그게 황금. 네, 뭐 말씀 나온 김에 조선시대 지도들은 이게 전부 목함자 황금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황금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산이 막 혹시 금이 있나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또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네요. 목처럼 그냥 깊은 이제 물이 깊은 곳이라서 목함자 황금에서 왔습니다. 우선 이제 이름이 궁금하시잖아요. 가로림. 그래 이제 소개되는 책자에 보면 뭐 이슬이 모여갖고 숲을 이룬다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지리학도로 보는 뭐 솔직한 견지에서는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뭐 안개는 자주 끼겠지만 멋있게 표현한 말인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선 만이란 말을 우리 전통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튀어나온 것을 곧이라고 했지만 만이라는 용어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처음 쓰기 시작한 어떤 근대적인 지역 용어라고 할까 그렇게 봐야 되고 반도란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로림만이란 말은 조선시대까지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뭐 저 모르는 어딘가 당연히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문헌들 요즘에는 또 검색어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규장각이라고 서울대학교 한국학 중앙에 연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문서들 지도들을 검색어로 검색해 봤을 때 가로림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제 쓰이지 않았던 말이 이제 확실한 것 같은데. 공식적인 이런 기록으로 처음 확인되는 지도가 바로 이 지도예요. 이건 1919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지도거든요. 여기에 보니 가로림이라고 여기에 비로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가 1914년에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 그때 새로운 지명이 많이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의 군현들은 예를 들면 이제 서산이 옛날에 태어나고 같은 그 서산 군에 포함되어 있을 때도 있었고 가까운 홍성이라든지 당진 전부 2개 내지 3개의 군현이 합쳐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의 오늘날의 구은이나 시가 됐는데 작은 마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마을들도 전부 2-3개가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마을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군현들의 이름이 바뀐 경우는 드뭅니다. 군현들은 그 3개 중에 또는 2개 중에 어떤 좀 더 큰 이름을 따라갔는데 작은 마을들은 첫머리를 떼가지고 이름을 바꿔요. 첫머리를 떼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많죠. 요즘에도 이제 그런 이름 짓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가로림도 얘는 또 특이하게 세자잖아요. 우리나라에 세자 이름이 또 드물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가나 로나 림이나 역시 이제 이 주변의 옛지명들을 제가 좀 시간 내서 찾아봤는데 역시 그런 지명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림이란 말의 근거는 역사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그때 조선 총독부에 이제 이거 조사하던 사람들을 찾지 않는 한은 그 이름이 왜 나왔는지 현재 단계로는 알기 어려운 그런 상태이고요. 이 지도는 그러니까 1919년 지도니까 여기가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 모습이에요. 조선시대에도 소규모 간척들은 이제 계속 있었는데 여기는 조선시대에도 간척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간척을 했다는 말은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쌀을 얻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사실상 여기다가 막아가지고 조선시대에는 쌀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물이 없어요. 간척을 해가지고 논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물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척한 뒤에 간기를 빼려고 그래도 물을 넣었다 뺐다 해서 적어도 한 10여 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만큼 풍부한 수원이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소규모 간척들은
이쪽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로 이제 우리 충청 남부에 얘기하자면 삽교천 하류, 예산, 당진 이 일대는 뭐 16세기, 17세기부터 간척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런 게 거의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1919년 이 지도만 해도 거의 옛날 원지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100년이 지났지만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단일 단위로는 가장 큰 만인데 간척률이 한 22% 요거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평균 간척률 50%거든요. 서해 이 리아스시케아는 굉장히 그 유혹적이잖아요. 막기만 하면 땅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크고 작은 간척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여기는 간척이 그 뒤에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논으로 만들었을 때 수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고 실제로 이제 요 부분 뭐 갈두천 하구라든지 어운천 하구 이런 데는 그나마 확실히 크니까 이후에 간척이 됐고요. 동쪽도 간척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산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수원이 조금 더 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간척률이 낮은 이제 그런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따가 볼 염전이라든지 다른 용도 개인의 용도가 아니라 국가재산 이런 걸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목장이라든지 잘 아시다시피 남녀들의 동산, 소나무 이런 걸로 이제 활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간척이 된 현재 상태의 모습이죠. 그래서 해안선의 길이가 간척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해안선의 길이는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워낙 이제 옛날에 들쑥날쑥 이게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반 하나만 막아도 해안선의 길이는 거의 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해안선의 길이 많이 줄어든 이런 형태로 보여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질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이게 지질도거든요. 보기에도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색깔이 다른 거는 다른 지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대별하자 그러면 요 분홍색 이거하고 안 분홍색으로 우선 대별해 볼 수 있고요. 이 분홍색은 이제 가장 젊은 땅 중생대 쥐락이 생겼는데 젊다 그래도 쥐락이면 언제냐면 2억 년 전이에요. 2억 년에서 약 1억 4,400만 년 그 사이에 만들어진 땅이고 나머지는 전부 그 전에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아까 양 작가님 말씀하신 단군 하나님께 실수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구 전체 역사로 보면 지구 전체의 땅이 만들어진 이제 지구 전체 땅 중에서 현재 발견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땅은 약 한 38억 년 됐다고 하거든요. 38억 년. 우리 태안반도 가로림만일 때도 정확한 연대 측정이 된 것은 지금까지 23억 년이 연대 측정이 됐습니다. 그럼 23억 년 된 땅이 제일 오래된 거냐면 그게 아니고 23억 년 이전에 생긴 땅이 있는데 그 연대는 정확히 측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억 년 된 땅은 뭐냐면 전지서 졸지 마. 어제 술 먹었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재밌게 하셔야지. 묵상 중인데. 죄송합니다. 이제 가장 오래된 23억 년짜리 땅이 이제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분홍색에서 약간 탈색된 분홍색 있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인데 얘들이 23억 년 전쯤에 생겼어요. 나머지 땅들은 전부 그 이전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정확히 화산 폭발하면서 그냥 이렇게 연상돼 있던 이제 건가요? 화산 폭발이라고 하면 저도 좋겠어요. 왜냐하면 설명이 쉽거든요. 이게 분화구라고 하면 되니까 아주 쉽잖아요. 근데 이제 화산 폭발한 증거가 없어요. 안타깝게. 있던데 화산 폭발이 아니고 네. 용암의 그런 형상들은 이 바닷가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위들이 보면은 이 바위가 결들이 있어요. 네. 어떤 결들은
이게 뭐 화산자든지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축적되잖아요. 그런 것이 밑에서 솟구치는 것에 의해서 얘들이 붕괴되고 이런 것이 이 바위에 보면은 그 결이 보입니다. 그 얘기할 거야. 여기 지리 박사야. 제가 그거는 바로 이어서 넘어가면 바로 보여요.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화산암으로 분류되는 증거들은 여기서는 발견되지 않고요. 화산암은 어디서 발견되냐면 천수만에 있어요. 여기는 화산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뭐 스포일 좀 하자면 예를 들면 황도, 예. 황도 그 유명한 뭐 남은재 펜션 이런 데일 때가 전부 화산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대 어디쯤에 천수만 가운데쯤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화산은 아닌데 또 양 작가님 말씀이 자기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요 바위들은 어떻게 생긴 애냐면 이게 전부 마그마예요. 마그마. 근데 마그마들이 이제 지하에서 밀고 올라오는데 그렇죠. 얘들이 조건이 좋으면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성공하면 그게 화산이죠. 근데 상당히 많은 애들은 성공을 못하고 거의 땅 껍데기까지 나와서 밑에서 굳어요. 그럼 그 과정에 이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땅이 밀려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면서 걔들이 휘어지고요. 어마어마한 열을 받기 때문에 성질이 변해요. 이런 걸 변성작용이라고 합니다. 즉 23억 년 전에 이 일대에 얘들이 밀고 올라왔어요. 그 현상들이 23억 년 전에 네. 그 현상이 일어났었다. 그 위에 있던 애들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오래된 그 땅들은 퇴적암들인데 당연히 걔들은 변성작용을 받았어요. 밑에서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애들이 밀고 올라와서 얘를 괴롭히니까 위에는 덮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걔들의 성질이 변해서 지금 작가님이 보신 그 층이 있는 바위, 휘어진 바위 이런 게 이제 그런 원인으로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상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저 밑에서 일어났던 네. 어떤 그 지각 현상에 네. 의해서 네. 미쳐진 이게 그 거리가 얼마나 된 거게 그 조그만 거리에서 일어났던 네. 그런 그 현상들에 의해서 형성이 됐던 이제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현재 바다기 때문에 거기 어떤 지질 구조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 속 어딘가에 화산암이 있을 수도 아니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제 그렇다는 거고 이 주변에 있는 바위들이 바로 이제 23억 전에 밀고 올라온 그 바위들 때문에 생긴 변성작용을 받은 변성암들로 되어 있고요. 주변에 이 바위들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얘가 이제 여러 차례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어요. 적어도 주변 바위들을 관찰해 보면 한 3번 정도 바닷물이 들쑥날쑥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전체 역사를 보면 원래 이제 용암덩어리였던 지구에 이제 엄청난 비가 내리잖아요. 우리 최 이사님 지질사에 보면 지구 전체에 이제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고 그 땅에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런 지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적어도 그 시기에 만들어진 땅이 여기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땅들은 얘 보고 형이라 그래요. 형님이라 그래요. 그 오래된 땅들이 이제 여기에 있고 걔들이 바닷속에 만들어졌다가 육지에서 만들어졌다가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 최 작가님 고향 청살리 있다가 가서 보시면 아시겠는데 거기엔 아주 밝은 색의 퇴적층들이 있어요. 밝은 색. 밝은 색이란 말은 이 실리콘 주사질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규암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규암 성분의 바위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 이적산 일대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규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걔들은 육지의 호수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얘가 밀고 올라오면서 큰 호수였던 거죠, 한때는. 그랬다가 이제 호수가 되니까 바닷물이 점점 빠져나가겠죠? 수억 년 동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물로 바뀌게 되고, 바뀐 그 상태에서 만들어진 규암들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철분들이 또 꼽사리를 껴요. 철분이 만들어진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원시바다에서 그 거의 최초의 생명체라고 하는 이 산소 만드는 시아노박테리아라는 게 있었어요. 얘가 활동하면서 이제 산소를
바다에 방출하니까 이 이온 상태로 떠돌아다니는 철분하고 산소가 결합하면 산화가 되잖아요. 한마디 녹이 쓰는 거죠. 걔들이 바닥에 이제 가라앉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철광이 되는데 세계적으로는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오스트레일리아 같이 이제 유명한 철광 생산 지역이 되는데 여기 이제 그렇게는 안 됐더라고요. 그런 기간이 짧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요 일대 가면 이 함철층이라 그래가지고 2층에 철분이 껴있는 데들이 잔뜩 있어요. 그런 데는 새카만합니다. 그런 층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요건 아주 특이하게도 이건 정말 석회질입니다. 석회암. 석회암은 상식적으로 바닷속에서 만들어지는 거 다 아시죠? 바닷속에서 이제 뭐 생명 그런 조개 껍데기나 이런 그런 생물적 원인도 있고 사실 그보다 더 큰 원인은 화학 반응 때문에 일어납니다. 화학적으로 하시면 칼슘과 탄산이 상호작용을 하면 탄산칼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이게 또 여러 곳에 남아 있어요. 이것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최 작가님 혹시 어렸을 때 내 고향 동네에 석회암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나요? 안 해보셨죠? 네, 안 해봤죠. 그 최 작가님 고향 동네에 여기가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회암. 네, 거기 가보면 유난히 동네 흙이 빨간해요. 소위 테라로사라요. 왜 석회암이 거기에 네. 거기 형성됐죠? 네? 석회암이 네. 거기 있다고. 왜 그 형성된 이유는 뭐예요? 다른 데는 없잖아요. 바다였기 때문에. 바다였기 때문에. 바다라고 다 그 석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바다 중에서도 이제 석회암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산호라든지 조개가 번성했다든지 아니면 얕은 바다의 온도가 적당해야 됩니다. 이건 화학적으로 이제 탄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닷속 이온 상태로 떠돌아다니는 칼슘하고 결합해야 되는데 이건 온도가 낮으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탄산이 가스를 생산해야 되거든요. 가스를 생산하려면 바닷물의 온도가 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된 곳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그런 조건을 갖춘 데가 그 재밌는 현상이네요. 왜냐하면은 난 여기 만다 출신이고 그렇긴 하지만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뭐 생활하고 지금도 뭐 짝짝이 있어요. 프랑스에. 그런데 거기 이제 제가 있는 곳은 프랑스 중부 지방인데 거기는 옛날에 바다였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바다가 어떤 일로 해서 이제 육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여기저기 뭐 돌이며 이런 거 다 보면은 거기에 뭐 옛날 그 뭐 조개며 막 이런 그런 것들 화석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작업장 집이 한 200년 된 집인데 거기도 보면은 그런 돌로 쌓은 집이에요. 그게 바로 석회라. 석회석. 거기에 석회석이 엄청 흔해 아주. 옛날에 바다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조개며 어떤 일들 있죠.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석회석이니까 우리도 저기 뭐 옛날에 석회석 만들려면 굴 막 여기 태워가지고 석회석 만들어서 하고 그랬잖아요. 저기 무덤 만들 적에 얼적에 그랬어요. 굴바다가. 그래서 그거 바로 어떤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굴이라든가 이런 것들 석회 분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곳이 육지가 되다 보니까 그 유럽에 보면은 많은 저 땅들이 다 석회석으로 돼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유, 중요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석회암이 드물거든요. 강원도에 나가야 있고 그래서 이제 석회암이 굉장히 귀한 암석으로 알지만 해외여행할 때 석회질이 많으니까 물 조심하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석회질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구의 역사를 보면 어느 시기는 거의 대부분이 물에 덮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치상으로 보면 석회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석회질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드문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을에 석회 공장이 있었어요. 이따 가다 갈 때. 네. 감사합니다. 잘 모셨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현지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구조사으로 굉장히 복잡한데
아주 오래된 땅이다. 이 지역은 그거를 이게 2억 응. 얼마? 23억 년. 23억 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3억. 예, 그 이전에 이제 해침 혜택 바닷물이 들쑥날쑥하면서 규암과 석회질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23억 년 그 즈음에 마그마가 이제 밀고 올라와서 변성작용을 일으켰고요. 그 뒤로 이제 그걸 이제 선캄브리아기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제 그 시기 이후에는 특별한 활동을 안 하고 육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캄브리아기 이후 소위 이제 생명체들이 번성하는 그 시기에 여기는 별다른 지각 운동이 없다가 중생 이제 쥐라기에 여기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지질사 중에 최대 지각 운동이 있던 시기인데 이 시기에 저 오대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저쪽 태평양판 여기를 때리는 그래가지고 그거에 반응해서 우리나라 땅이 쪼개진 방향이에요. 그 쪼개진 방향을 타고 화강암이 밀고 올라온 거고요. 그 화강암의 끝부분에 백화산이 있는 겁니다. 똑 떨어서 여기 말리포에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 1억 년까지 1억 4,500만 년 그 사이까지 이 지역은 지형 현상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그 한금강에 있는 한금산에 있는 네. 그 암석은 비슷한 건가요? 백화산 함성하고? 요거는 여기하고 같은 겁니다. 아, 우리 최 작가님 뒷산 아, 이적산일 때 주로? 규암질로 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흰색이죠. 백화산하고는 전혀 달라요. 달라요? 백화산은 아주 굉장히 큰 형님이시고요. 백화산 애기 이빨도 안 났어요. 얘는 20억 년 된 거고 얘는 2억 년 됐으니까 많아요. 게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뭐지 마귀알몬 고쟁이도 규암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화강암 지역에서는 이제 그게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보면은 거기 그 백화산 가보면은 이제 거기 그 1500년 전에 그 제작됐다는 그 마의 그 삼전불 있잖아요. 걔들이 부식돼 나가고 그는 이거를 보면은 거기 백화산은 아주 그 좋은 그런 그 이일 거예요 아마. 아마 1500년 전에는 그 돌들이 상당히 단단했던 그런 돌로 상상이 되고요. 그리고 정교하게 조각됐던 그런 것으로 이제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다 보니까 이게 부식돼요. 돼가지고 뭐가 되는지 아세요? 불상이 마사토 한마디로. 그래서 거기 가보면 백화산 가보면은 이게 그 돌이 마사토로 변해가는 그 과정이 바로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져.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질문한 그것은 우리 백화산과 한금산에 있는 돌들이 어떤 종류인지 비슷한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비슷한 종류는 아니고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걔는 마그마가 땅속에서 굳은 용암 출신이에요. 얘는 그게 아니고 땅 위에 퇴적된 애가 우리 양 작가님이 하신 일하고 똑같은 과정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굉장히 연관성이 있네요. 왜냐하면 이게 돌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도자기 굽는 게 맞아요. 또 천면덕도로 이걸 구우니까 이게 그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대규모 도자기가 만들어진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지금 요 상황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질 구조 오늘 다니시면서 조금 딱딱한 얘기 같으지만 그 얘기를 이제 생각하면서 보시면 여긴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그런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최 작가님께서는 지난번 2007년 우리 이제 삼성 사업 1호 삼성 1호 허베이 스피릿 충돌 사고로 저희가 이제 기름바다가 있었고 그때 기름 닦으러 다들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적같이 이제 복구를 했는데 우리 작가님도 이제 그때 이렇게 인생이 바뀌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뭐 다른 나라 이렇게 르포 또 다큐 이런 사진을 찍으시다가 고향으로 컴백하셔서 지금까지 태안 지키기 이렇게 하고 계시고 솔량짓기를 비롯한 이제 여러 가지 걷기 하시면서 글도 쓰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만대에서 출발하면서 우리 작가님께 한번 설랑이길이 마이크 말씀 부탁드릴게요. 솔향기길은 2007년도 태안에 재앙 기름 유출이 되면서 전국에 있는 13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그 기름 땅을 닦기 위해서 그 현장을 진입하는 도로, 그 다음에 그 쓰레기를 주워서 끄집어내는 그런 것들을 군인들이 다 그 길을 만들어서 해놨던 길을 태안군에서 이거를 우리가 전국의 13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우리가 탐방로로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길이고요. 지금 태안군에 그래서 솔량기 길이 5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량기 길 1코스는 그 길에 가장 만대에서 출발해서 꾸지나무골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탐방을 할 수 있는 길이고요. 이 길은 서해 바다를 보면서 아주 재미있기도 하지만 험하기도 하고 그런 길이면서 기름 유출 사고를 의미하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 솔향기 길이라고 솔향기 소나무 길을 걸으면서 서해바다의 향기를 느껴보시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고요. 아마 태안하면 이 솔향기 길을 누구나 함께 걸어보실 수 있고 그 솔향기 길을 걸으면서 또 가로리만을 또 같이 겸할 수 있는 태안의 명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좀 난데없는 그 부탁일 수 있는데 우리 사모님 최화정 무용가님 잠깐 인사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여러분, 오늘 정말 귀한 자리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비바람이 불길래 되게 감성이 촉촉해지면서 혼자서 실은 거실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네, 살풀이 춤을 이렇게 탁 추면서 너무 좋다 하면서 근데 정말 이 좋은 순간을 저 혼자만 하기에는 조금 아깝다 싶었는데 선생님께서 전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그냥 이렇게 옆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어떤 그 제가 몰랐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알게 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항아리 춤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이전에 제가 여기 이 지역에 살면서 그냥 어떤 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저희 언덕 같은 산을 넘어가면은 그 여선 바닷가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너무 근사한 바위들이 있어요. 그 바위에 기대가지고 제가 잠에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그때에 제가 느꼈던 거를 상상으로 해서 숨쉬는 돌이라는 제목으로 창작무용을 만들어서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아이디어가 저 학생들 하면서 어떤 그 숨쉬는 돌이 저 개인의 어떤 상상력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토대로 조금 더 또 다른 어떤 그 이탈을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또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면 찻값을 조금은 한 것 같아요.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